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작은 성공을 경험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경험을 통해서 긍정의 사고를 훨씬 더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사고를 가지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덕경에서는 작은 것, 특히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6장 원문을 볼까요? 장욕 흡지 필고장지, 장욕약지 필고강지, 장욕 폐지 필고흥지, 장욕 탈지 필고여지. 장차 오므라들 것은 반드시 이미 펼쳐졌던 것이고, 장차 약하게 될 것은 필시 이미 강한 것이고, 장차 패하게 될 것은, 버려지게 될 것은 필시 이미 흥한 것이고, 장차 사라지게 될 것은 필시 이미 함께 했던 것이다. 이미 펼쳐졌기 때문에 오므라질 수 있고, 이미 강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요 내행의 속뜻은 그렇기 때문에 펼쳐지려고, 강해지려고, 흥하려고, 또 함께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쉬미명 유약승 강강, 이를 일러 미명이라 한다. 자금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 억세고 강한 것을. 이렇게 자연의 현상들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억세고 강을 하지 말아라. 불가 탈어연 국지이기 불가이 시인. 물고기는 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요 마지막 행의 두 줄은요, 어찌 보면 생뚱하게 보이죠. 물고기가 못을 벗어날 수 없으니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세상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가 벌레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펄짝펄짝 뛰다가 땅으로 올라오는 경우 같은 거예요. 이처럼 나라의 이로운 기물은 백성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듯 조급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두 행의 의도는, 지도자는 강함을 위해서 애쓰거나 특히 백성들에게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 36장을 권무술수를 표현하겠는 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이행을 볼까요? 장차 약해지게 될 것은 필시 이미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를요, 장차 약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
이걸 하고 싶으면, 약하게 하고 싶으면 강화시켜줘야 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 행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이 문구를 예를 들어서 적대국에다 사용하면은 마치 권모술서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행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라의 이로운 기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요거를 말 그대로만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이 원뜻은 노자가 말하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자가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거를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봐버리면 이로운 기물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첩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 36장을 권무술수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오행이요. 오행이 여기에 부드럽고 약한 것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해는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1, 2, 3, 4행을 이해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리서 먼저 강화시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장차 약하게 될 것은 이미 강했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본 36장은 전혀 권모술수의 글이 아닙니다. 나라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강이 서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무위의 실천으로 시작되고 불온지교의 효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억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이런 미명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각각 개인에게는 현실 속에 자아가 있고 또 참된 나, 참나가 있습니다. 개성은 현실 속의 자아의 특성이고 본성은 참된 나의 근원입니다. 개성이 개성으로서 순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성이 본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나, 참나를 찾아야 하죠. 참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본성을 해치거나 불안과 근심이 앞서서 여러 가지 마음의 요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개성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참나 찾기는 나와 세상을 포용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고 포용은 배려와 맥을 같이 하죠. 결국 참된 개성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의 개성이 이미 참되게 갖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참됨을 실천하면 본성을 해칠 일이 없으며 그 결과 참된 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할까요? 벼랑에 선 나무, 바위틈에 발가락 간신히 매달렸네. 강물에 뜬 그림자 바람에 흔들린다. 물고기 벌레인 줄 알고 이리 폴짝 저리 폴짝. 감사합니다.